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격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격의 상관을 쓰는 경우에는 제가 심하게 왕성하지 않고 비겁이 강하여 대략 하나의 상관을 드러내서 비겁을 변화시키는 것이니 왕학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례고요. 제가 왕하고 비겁이 없는데 상관이 투출하면 도리어 불리하게 되니 그것은 상관이 본래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며 제가 경미하고 비겁이 투출하면 어쩔 수 없이 상관을 쓰게 되는 것이니 제가 왕성하고 상관이 투출했다면 무엇 때문에 굳이 상관을 쓰겠는가. 다만 제로 하여금 상관을 만나게 하여 관을 생하는 도구를 죽게 할 뿐이니 어찌 부귀를 바라겠는가. 재와 상관과 관성 세 가지의 어떤 관계를 보는 건데요. 어쨌든 재와 관성의 관계보다 재와 식상의 관계가 더 밀접합니다. 식상은 재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그래서 그 식상의 그 보호를 하기 때문에 관성이 있으면 관성을 재성이 소홀히 하는 거죠. 밑에 읽어보면 제가 상관의 생을 쓰는 것은 재봉상관 생이죠. 우리들이 이해하기로는 제가 가서 상관을 유인하여 와서 생하도록 한다. 이런 상황은 쟤는 왕하지 않고 크지 않으면 은자가 약간 적은 혐오가 있는데 천간에 또 비겁을 보면 비겁은 탈지할 수 있으니 상관을 보면 좋은데 상관이 비겁을 설하고 생지하기 때문이다. 즉 살짝 투출한 상관이 비겁을 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상관은 필경에는 관을 극하는 것이므로 하나가 겁을 화하고 생자는 매우 바쁜 것이니 자연히 해를 끼치기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상관은 많으면 안 된다. 하나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이야기죠. 왕학사 갑자신미 신유 임진 임수가 상관이고요. 월간 비견 년이 재성입니다. 비견과 재성이 서로 붙어 있죠. 근데 지금 그것을 상관이 중간에서 해소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신이 미월에 생하고 천간에 갑이 투간하니까 잡기 제격인데 미월에 고신이 투간한 거죠. 고신. 일월에 두 개의 신이 있으며 느낌에 제가 약간 얕다. 시간의 임수가 생제하려고 하지만 멀리 있다. 지지에서 자가친을 합수하는데 두 개를 격하니 불성한다. 자평진전은 이미 화겁하고 생제한다고 하는데 왜 이미 화겁하고 또 일주를 설하지 않는 것일까? 설마 이 상관이 일주와 유정하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주법법에서 자진이 연결하여 임갑의 상생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차용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설명은 임과 갑, 연과 시가 너무 멀어서 서로 작용이 좀
없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지지의 자와 진이 반합 수극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지가 삼합이나 반합으로 연결되면 천간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작용이 가능한 것이고, 천간이 간합으로 연결이 되면 그 앉은 지지끼리도 바로 작용이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경우가 바로 지지가 그 수극으로 반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천간의 임수와 간목이 서로 작용이 가능해서 신금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를 격해서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오해수는 이렇게. 일간에 첩신하는 것은 취하지 않고 멀리 건너뛰어, 첩신하는 것은 일간, 임과 신이 붙어 있는 것은 일간이죠. 취하지 않고 멀리 건너뛰어 월의 신겁을 설하러 간다고 하면 납득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임수는 두 개의 신금의 생을 얻어서 유력하다는 점인데 년의 간목 재성을 생할 수 있다. 간목이 임수로 건너오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임수가 간목 쪽으로 건너갈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임수가 일간을 설하는 것은 분명한데 월간 신은 방신하는 것이죠. 마치 자평진전은 일주는 십신의 의양 중에서 가장 나중에 순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 내용을 눈에 보인다. 즉 일주와 합하는 것은 일단 합으로 보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인데 그것을 유추 적용할 수도 있다. 주호법에서는 일주와 작용하지 않고 시간과 월간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구조론 부분을 보면 신일주의 년간 갑은 재인데 일시에서 일단 아궁에서 재관을 찾는데 없으면 다시 년월로 가는 거죠. 두 개의 신이 재하니 재를 재지에서 얻고 재는 좌하에 유근하니 얻을 뿐만 아니라 재가 왕하다. 왕하다는 의미는 그냥 흔들리지 않을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 임수는 일주를 설하는 것인데 좌하가 무근하다. 신유는 좌록하고 월간 신이 도우니 일주신은 적절한 임의 설을 만나는 것은 상해가 아니다. 임수가 설신하는 것은 해가 아니니 설수작용을 한다. 명주는 재능이 있고 표현력이 있으며 대담한 행동을 한다. 임수의 상관의 우성인자라고 볼 수 있죠. 이 명주의 관을 논하면 관은 월지 미중에 정화가 있죠. 장되는데 미가 유금을 생하니까 원칙상으로는 설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를 도와야 된다. 비로소 관이 있는데 다만 자수가 미를 천하고 유금이 미를 설하니까 미토를 돕는 것이 조금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명주는 다시 노선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미를 버리고 진자에 들어가야 하는 바 관을 극하는 식상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의 관은 변환이 마땅히 재해야 된다. 대할 필요 없는 거죠. 재득함이 나쁘지 않으니 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주호법과 결합해서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주보는
다시 그 본문 보면 원문 후단에 제왕한데 무겁이고 상관이 투하면서 제에서 제격을 가리키며 재성이 상당히 왕한데 비겁이 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당신 혼자 거대한 금고를 돌보도록 하는 것인데 당신을 돕는 사람이 없으면 이때 다시 식상이 나오면 너의 길을 설하는 것이며 내가 등지고 있는 움직일 수 없이 무거운 재를 생황하게 하는 것이니 재로 인하여 짐을 잔뜩 지는 것이다. 기력이 없고 정력이 없으며 조심하여야 하고 피곤해 죽을지어다. 다시 재물을 많아본들 어디에 이익이 되겠는가. 즉 제다신약 부옥빈이 이런 유형이다. 자평진전은 일관되게 기륭신 본성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죠. 상관 본래는 흉신이고 재는 재경하고 겁재를 보면 이제 겁재가 극탈하죠. 부득이하게 억지로 상관을 사용하는 것이다. 겁탈이 없고 재가 또 왕하다면 뭐 때문에 못된 녀석 쓰겠는가. 현재 재가 왕하면 근본적으로 상관의 생이 불필요하다. 그걸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상관을 쓰는 것은 돼지를 살찌게 하는 것이고 재를 쓸모없는 돼지가 되도록 재촉하니 그 돼지 재물은 관을 생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지 못한다. 부귀를 꿈꾸지만 꿈에 불과하다. 자평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격에서 제왕하고 비겁을 보지 않는데 다시 상관을 보면 상관은 세 가지 괴사, 좋지 않는 행할 것이다. 즉 내 몸을 설하고 관을 극하고 재를 돼지처럼 살찌게 해서 무용시물로 만드는 것이다. 흉신의 본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제격에 비겁이 없으면 구태여 상관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때 상관을 보면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비겁이 있으면 뭐 상관이 흉성이지만 그래도 상관을 쓸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주보로 본다면 왕학사를 격신은 자진 수국이 있고 신금이 투관에 있고 임수가 있으니까 유금도 있고요. 격신은 일단 신금, 비견이 되겠습니다. 비견. 그리고 신금을 보호하는 자수로부터 보호하죠. 기토가 편인이죠. 이게 용신. 경금을 제거하는 글자. 임수가 청용신이죠. 임수를 보호하는 간목이 희신입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상관, 간목은 정제. 정제만 빼놓고 전부 다 비견, 편인, 상관 이런 이것도 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사인데 학사인데 이런 편성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학사이긴 하지만 정통 학문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보다는 비정통적인 분야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그런 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팔자에서 관을 보려고 하는데 관살인 화가 없죠. 그러니까 생록고를 보는 건데 생록왕고를 보는 건데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하는 간목을 척신으로 하고 그리고 을목이 고중에 있는 미중의 을목, 그 다음에 진중의 을목 있죠.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을 가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금이 얻는 신금이 극해서 얻는 을목도 같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간목을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금이 극하는 을목도 같이 얻는 거죠.
부도 마찬가지죠. 부는 이제 간목이 태극점이죠. 그대로. 그리고 총명 정도를 보는 것은 식상인데 임수를 보고, 무토가 극하는 거니까 간목을 보고, 그 다음에 개수가 혼잡하니까 기토를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기토가 월에서 기토가 미토월인데, 기토가 갑과 기를 다 얻으면 총명 이게 제일 크겠죠. 그래서 부와 기는 뭐 비슷하고 총명이 제일 크다. 학사의 급수가 그렇게 높은 급수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총명성이 제일 높은 거,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하고 평주를 볼까요? 참고하시고, 상관이 용신이 된다고 해서 부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명칭 때문에 상관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이죠. 상관이 상신이다. 제가 왕한데 비겁이 없고 상관이 투출하면 반드시 인수를 쓴다. 만약 비겁도 없고 인수도 없다면 제다 신약에 비해 부귀를 바랄 수 없다. 왕학사 명조는 편인월에 출생해서 지지의 자수 식신을 보니까 효신로 변함으로 간목 재성이 상신이다. 격국은 이렇게 취하는 것이 맞죠. 여경의 격국이 되니까요. 월간 비견이 극하는 것이 파격이니 시상의 임수 상관이 통관해서 구응하는 희신이다. 만약 신금 비견이 없다면 상관을 기뻐하지 않으며 그것은 상관의 명칭 때문이 아니라 좋은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상관을 꺼리는 바가 명칭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오류다. 그러니까 명칭 때문에 꺼려하는 것은 오류지만 명칭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특성이 있죠. 상관은 관성을 해치는 그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잠복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팔자에 따라서 그것이 견제가 되고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걱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명칭이 가리키는 고유의 기능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고, 그 격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간 질을 떨어뜨리게 되겠죠. 제격이 칠살을 대동하는 경우에는 칠살은 합거하고 재를 보존하거나 칠살을 제압하고 재를 생하면 모두 귀격이니 모장원 사주가 그런 경우, 이때는 칠살을 합거하고 재를 보존한 경우이고 이 여사는 칠살을 제압하고 재를 생하는 경우다. 재대 칠살죠. 제격의 살을 보면 패격의 패턴이지. 패격의 패턴. 두 가지 유형으로 구응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합살 전제, 살을 합으로 없애고 재를 남기는 거. 두 번째는 살을 제거하고 생제하는 거. 앞에 것은 겁재이고 뒤에 것은 상관이죠. 음일주. 합사라는 것은 양일주는 겁재, 음일주는 상관이죠. 제사라는 것은 식견상관 모두 가능하다. 제격에서 살을 보면 무조건 화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합거 혹은 제거 모두 귀격이다.
모장원 팔자는 을류, 경진, 갑오, 무진. 잡기월에 본기와 여기가 투관했으니까 뭐 겸투, 겸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본기, 제가 투관했었죠. 제격은 맞습니다. 제격 투살인데 파격인데 겁이 합거해서 성격이 다시 복원됐다 이런 말이죠. 무거운 것으로 격을 정한다. 그러니까 잡기 제격이다. 무토가 제일 번기 원령 본기니까요. 합살 존재한 거죠. 구조론 부분에 월간 경금으로 관을 보는데 아궁에 관성이 없고 일시에 년월에 있는 관성을 보니까 월에 있는 거죠. 을에게 합되고 장되니 이 경금은 관로 볼 수 없다. 시간 이제 관이 이제 다 무용이 되면 그 다음에 재를 찾는 거죠. 시간 무토 재는 원신인데 좌하에 진목인이 근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갑일주 역시 무근하다. 금전운이 보통이다. 년지의 유가 정관이고 사정이니 이제 관으로 본다. 이게 관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년월에 있는 재관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인데 여기서 지금 일시에 재로 와서 다시 보고 년월에 관로 간 건 잘못이죠. 그러니까 년월의 재관 중에서 쓸모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일시에 관이 없으면 년월에 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금이 관이다. 유금은 해로운 원신인데 동주의 을을 극하고 있죠. 오는 유를 제하지 못하니 무관이고 관제가 있다. 일지 신중에 기토 정제가 장되는데 두 개의 진이 그걸 제한이 상당히 좋은 정제운이 가능하지만 관제로 인한 대파가 우려된다. 유감스럽게도 구조론에 의하면 좋게 해석하기 어렵다. 만약 가까스로 해석을 통하여 얻는 것은 지지간의 작용관계에서 파괴하고 깨트리는 것도 봐야 된다. 이것은 육해의 파가 아닌 지지간의 생극작용에 의한 파괴현상을 말한다. 이런 파의 작용관계 인정할 때만 본 명조는 고학력이다. 장원 명조로 나오니까요. 도연명리의 주거법을 가미하면 구조론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 모장원 명조는 실제 장원이 아닐 가능성, 방한급 역사인물로 찾아보면 모형원, 1525년 내지는 1529년생. 이 사람은 정축은 김인년에 방한으로 과거가 됐고요. 한림원 편수를 하고 그 다음 년 경신년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림원 편수는 그냥 과거 되면 거의 자동으로 주어지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이건 관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주보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진월 무토 경금이 투관하고 을경합이 있습니다. 을경합으로 경금은 합거되고요. 을목은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격신은 오중의 정화. 화가 진월이니까 상이죠, 상. 오는 것, 진기. 그래서 격신, 정화, 상관입니다, 상관. 그 다음에 정화를 호위하는 을목, 겁재가 용신이고, 병화, 오중의 병화가 있죠. 그걸 제거하는 청용신이 무토입니다. 편제. 경금은 간목이 없으니까 기신 역할을 하는데 을경합으로 경금이 합거되고 을목이 남아있죠. 경금, 살성. 이 팔자에서 관귀를 본다고 하면 태극점이 관살이죠. 그런데 신금, 정관은 기신입니다. 그리고 무토, 살성도 기신이죠. 그래서 신금을 제거하는 정화를 계산하는 글자로 보고 병화가 혼잡하는 것을 무토로서 막아줍니다. 무토를 가산하는 거죠. 경금 기신은 을목으로 합하니까 을목 급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년월에 보면은 진, 유죠. 진에는 정화가 진위에 물론 약한데 세지입니다. 세지. 그리고 설을 당하죠. 그래서 진유합이 있고 해서 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에는 정화가 생지이긴 한데 진유합이 있죠. 그래서 4급. 그 다음에 무토는 1급. 을목이 1급. 그래서 3급, 4급. 지금 정화 4급, 3급이 빠져 있죠. 그래서 맥스 최대가 7급 정도 됩니다. 7급. 6급, 7급. 근데 일찍 죽었으니까요. 총명은 식상 중에서 희신을 보는 거죠. 그 정화. 이게 태극전이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을목으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병화를 제거하는 무토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귀하고 계산하는 글자가 같죠. 7급. 그 다음에 재는 무토와 을목이니까요. 재.
무토가 3급, 을목 1급, 4급 정도. 그러니까 이 팔자는 재가 제일 적죠. 과거를 기축은 김인연이 합격했다고 한번 볼까요? 기축은 정축은 김인연, 정화는 대운 정화는 격신의 격신이니까 좋은 운이고요. 축은 기신입니다. 축은 유축합을 해서 경신금을 혼잡하게 하죠. 다행히 정화가 운간에 투간에 있어서 신금을 제거하니까 크게 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인연이 왔습니다. 김인연. 기토는 분명히 기신 역할을 하죠. 미토도 마찬가지로 기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충미충. 을목이 투간에 있어서 기토를 제압하죠. 그래서 대운은 운간은 격신이고 운치는 좋지 않은데 윤연은 상하가 좋지 않죠. 다만 그 기신을 제압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 을목이 원국에서 진월이니까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죠. 그래서 을목이 구응을 합니다. 그런데 경신년이 되면 경금은 기신이죠. 그래서 두 개의 경금이 하나의 을목을 붙잡게 되죠. 을목, 물론 경금도 묶이긴 하지만 을목도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금이 하나가 더 와서 있다 보니까 무토도 작용을 못하게 되죠. 무토. 그러니까 청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금, 윤연의 신금이, 경신의 신금은 기신이죠, 기신. 그래서 신진 수국을 이루고 임계수가 혼잡해서 격신 정화, 혼잡하게 하죠. 그래서 용신, 을목이 묶이게 되고 격신은 또 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격용이 다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다 하는 것을 논할 수 있다. 이여사명을 보면 경진, 무자, 경인, 갑인. 시간이 살이고 월간이 비견, 년이 식신. 그러니까 살, 비식 이렇게 되겠죠. 이여사 명조는 제격에 간목, 칠살이 투간하는데 무토, 비견이 투간, 경금, 식신이 투간한다. 간목, 칠살이 투간하면 재생살하여 살이 일주를 공격하여 파격이다. 일주는 원령을 얻지 못하고 자수는 자진 반합, 수국을 형성한다. 지지인의 생을 얻었어도 극도 같이 있어서 왕하지 못하여 파격이다. 다만 경금, 식신이 년에 투간하여 간목, 칠살을 제살하고 재를 생하니 구응이 있어서 성격된다. 년시간에, 그런데 지금 연결이 없어서 갑과 경이 바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제살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좀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 격구법의 한계가 노정되죠. 여기서 연시간에 멀어서 작용을 못하는 게 그 일반적인 어떤 통설적인 견해인데 어떤 때는 된다고 하고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하고 그것도 뭐 특별한 어떤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이 경우에는 지지끼리 뭐 반합이나 상합으로 연결되지도 않고요. 천간의 간합이나 뭘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금과 갑목 사이에 있는 게 무토여서 경이 넘어갈 수도 있고 갑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두 개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작용한다고 보기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죠. 설하고 선생을 보면 모장원 명주는 을경합이 됐으나 칠살이 남아있고 합해서 금이 되므로 설하고 선생은 무조건 합하면 합거라고 보지 않고 거의 무조건 화하는 걸로 논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잘못된 거죠. 진유도 마찬가지로 합해서 금이 됐다. 그러면 칠살을 합과하여 재를 남겼다고 하는 말은 살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설하고 선생 말은 잘못된 거죠. 간목이 3월에 생하여 목에 여기가 남아있고 화가 진기인데 금은 휴수되는 계절이다. 오중에 정화가 유력을 떨치니 제사라는 용신이 된다. 5화를 쓸 수 있는 것은 주법에서는 맞습니다. 이여사의 명조는 신살양왕하다. 식신이 제사라는 용신이다. 더욱 기쁜 것은 토금 수목이 상생하여 지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살하고 생제함은 귀하게 될 징조이긴 하지만 이사주에서 제가 용신해서 귀하게 된 건 아니다. 모장호는 을목으로 합사라는 것을 용한다는 것이 옳다. 설하고 평주에 정화가 위세를 떨치니 제사라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지 5화에 5화 중에 정화로서 경금을 제한다는 것인데 황망하다. 이여사는 경금으로 제사라는 용이고 무토가 경금 식신을 생하면 더욱 좋다. 이 경우에도 년 시간에 중간에 토뿐이어서 극으로 거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멀리 있는 건 사실이어서 제살의 영향이 그렇게 바로 단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이 여사의 주보를 보면 격신은 개수입니다. 개수, 정제, 그 다음에 청용신은 임수를 제거하는 간목이 되고 경금이 극하는 걸 방어하려면 병화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개, 갑, 병을 취하는 거죠. 이 여사의 귀를 볼 때는 귀가 지금 간목이 있죠. 태극점이 간목입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 극하려 드니까 병화를 쓰는 거죠. 간목과 병화를 쓰는 겁니다. 귀를 볼 때는. 월에 월지가 자수인데 년과 수국이어서 년월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년월지에서 태극점의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기본이죠. 연결 안 돼도. 그런데
일지가 인목이죠. 그런데 월간이 일간과 동일하죠. 그래서 일지도 연결되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일지와 또 시지가 같죠. 그래서 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년월일시가 전부 연결이 되는 걸로 보아서 급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간목이 월에 욕지죠. 욕지 자수. 그러면 2급인데 수국이 있어서 1급을 빼면 1급이고, 물론 천간에 1급이 있네. 1급. 그 다음에 년지가 진토, 간목이 진토면 관대지인가요? 아니. 쇠지면 2급인데 자진 수국이 있어서 1급을 빼면 이것도 1급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는 전부 녹지죠. 그래서 3급. 그러면 6급이죠. 그러면 8급에 9급입니다. 간목이 9급이죠. 무토는, 병화는 인중에 간목을 계산하고 무토와 같이 있어서 무토가 또 그런데 설을 해버리죠. 무토가 동궁하고 있습니다. 무토는 기신입니다. 그래서 병화 인목 중에 인중에 무와 병이 같은 영향인데 희기가 서로 달라지면 그래서 하나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급입니다. 무급. 그래서 그냥 년의 진토. 그래서 그게 관대지인데 국이 있어서 자진 1급을 빼면 2급이 남죠. 2급. 최대로 가면 11급까지 계산이 가능하지만 년의 진토 진을 무에 2급 관대지로 계산해서 1급을 빼는 이것은 동주하는 경금이 있어서 경금이 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2급을 다 못 얻는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9급 이상 11급까지는 나온다. 그래서 귀는 오사의 귀는 우리가 보통 9급 정도, 8급, 9급 정도로 봅니다. 태수가 7급이니까요. 제격에 칠살과 인수를 쓰는 경우에는 칠살이 무리를 지어 꺼리게 될 때 인수로 그것을 변화시키면 격이 부국을 이루는데 가령 겨울에 토일간이 그러한 경우를 만나면 또 귀격이다. 조시랑 사주는 칠살을 변화시켜서 곧 그것으로 해동하며 또 재를 드러내서 그 인수와 섞이게 하지는 않으니 이 때문에 귀하게 된 것이다. 만약 제격이 칠살과 인수를 쓰는 경우에 인수가 홀로 있거나 재와 칠살이 함께 투출한다면 귀하게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부유하지도 않다. 재용 살인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엄격히 말하면 불가하다. 제격 용인에서는 재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재는 일주를 부유하게 하고 인은 일주를 생조하니 각각 쓰임이 있다. 재가 살을 보면 본래는 좋지 않은데 만약 인을 보면 재성이 인성을 이용해서 화살함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동시에 인성은 재성에게 극을 이루면 안 된다.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다 내용을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왜 부격을 이룰까? 인성을 쓰는데도 부격을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명칭에 좌우될 건 아니고요. 성격되어 있는지 여부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격되면 부귀를 같이 얻을 수 있다. 인성인데 예를 들어서 인성을 쓰는데 부자가 아니다. 뭐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성격만 되면 부자든 귀하든 뭐 다 된다. 가능하다. 지금 이 설명은 약간 중언부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조합 문제가 있다. 제격에서 살을 인이화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이는 위치상으로 화살이 가능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곳에 있으면 안 된다. 가령 인성이 시간과 년간에 있는데 이때 투출한 살, 월간에 있는 거겠죠. 근본적으로 인의 화가 도달하지 못하니 몸을 공격하게 됐다. 만약 인성이 월간에 있고 재는 월지에 있으면서 동주에서 제극인하여 인도 무력하니 겨우 억지로 화살할 뿐이다. 결국 남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제격의 재뿐이다. 이것이 부명으로 판단한 근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억지로 재를 남겨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부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 인성이 화살할 수 있고 마침 조우용신에 해당되어 인의 작용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다. 금수상관, 가견관과 비교하여 이해하면 좋다. 금수상관에서 상관견관하면 수국화인데 어떻게 동수가 극화할 수 있을까? 실제로 화를 극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동수를 녹이는 화가 필요하니 이것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출발한 소위 말하는 극은 얻는 것, 의지하는 것의 의미가 타당하다. 극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격에서 수가 제인데 겨울수이고 인을 보면 극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천적은 극할 수 없고 극하기에는 아쉽고 미련이 남는 것. 자기에게 조우용신 작용을 하는 십신은 감히 극하지는 못한다. 조실랑 팔자를 보면 을축 정해 기해 을해 살인 살이 되겠죠. 기가 해월생이니까 정제격, 년간 시간 을목은 살인데 원래 인성이 년살을 화하고 시 살은 화할 수 있는 것의 여부를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 월간 인성은 제격의 조우이니까 해는 정화 인성의 조우를 취하여 인에 의존하여 규를 취한다. 구조론을 보면 기토일주에 모두 완전히 무력하며 자기는 월시 양살에 맡겨지는데 년간 을은 인성을 생한다. 인성이 생하여질까 잘 의심스럽긴 하죠. 뭐 습을 상정 이런 말 있잖아요. 을목, 해월의 을목이 정화 인성을 생한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죠. 사실은 일주는 안심하고 살이라는 원신의 관리와 재를 받아들여 좋은 것이다. 양살이 모두 무근하여 상해를 입지 않으니 관인데 관은 크지 않다. 실랑의 관이 크지 않다라고 또 단정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상서 아래 고유직 반열이긴 합니다.
재를 보면 지지의 일편이고 온전하여 손상이 없으니 재운이 매우 좋다. 이러한 재는 온전하고 손상이 없으니 대운 유년에서 형천을 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때라면 파재만이 아니라 큰 재난이 있다. 설하고 병주를 보면 그냥 재가 지지에 숨어서 인수를 파하지 않고 정화가 살인 상생을 하면서 해동하니 부귀했다. 이 사주의 중추는 인수에 있다. 용신은 인수이지 재가 아니다. 이것은 재를 버리고 살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더 합리적인데, 재성월에 출생하면 제왕 신세하기 쉬우며 이때는 살이 투출하는 것을 가장 꺼리니 반드시 제살을 하거나 인성이 있어서 화살해야 된다. 화살하는 경우 재성이 다시 투출하지 않을 것이며 해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낮아진다. 조실랑은 재성월에 출생하고 두 개의 을목 칠살이 투간해서 정화 인성이 화하니 귀하다. 살이 있으면, 살이 지금 투간에 있죠. 살이 적국면에서 살을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을 우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많죠. 고서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으로 화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제격이긴 하지만 인성을 써서 살을 화살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이때 재는 사실은 그냥 격을 정하는 의미 외에는 별것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에 그럼 재는 무엇으로 이 팔자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또 부딪히면 명쾌하게 답하기 힘든 그런 게 정통 격국론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주보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격신은 임수죠. 임수, 정제, 축중의 경금, 상관이 간목으로부터 임수를 보호하고 무토로부터도 보호하죠. 개수, 가시는 기토, 축기토죠. 축기토. 비견이 견제하고 을목칠살이 기신이 극하기 때문에 정화, 인성으로서 기토를 보호합니다. 인성을 쓰기 때문에 종하지 않는 거죠. 귀를 보려면 관살이 태극점인데 여기서는 지금 을목이 배치상 희신 역할을 합니다. 근데 본래는 주보상으로는 을목은 기토를 극하기 때문에 기신이죠. 그래서 태극점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정화가 일단 태극점입니다. 정화. 그리고 간목, 살도 기신이죠. 경금이
또 간목을 제거하는 희용신이기 때문에 귀를 보려면 정화와 경금을 보는 것이죠. 정화는 천간에서 하나가 투간에 있고 을목 두 개가 정화를 습을 상정 이런 건 이제 뭐 어떤 그 팔자의 특성을 판단할 때 쓰는 거고요. 급수 계산할 때는 을목도 정화를 돕는 거죠. 그래서 천간을 보면 정화가 1급, 을목이 2개 2급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축의 고지죠. 근데 분수입니다. 6분. 나 4시에도 안 일어나면 깨워줄 수. 정화는 3급 6분이죠. 그 다음에 경금은 축 중에 경금이 있죠. 고지로 6급입니다. 6급. 그래서 9급 6분. 시량이 보통 9급 정도 되니까 뭐 급수가 대충 맞죠. 그 다음 이미 5월에 생하거나 개가 4월에 생한 경우 제가 단독으로 투출해도 역시 귀하게 되는데 원령에 암장된 정관이 있기 때문이다. 임상서명이 그렇고 이미 4월에 출생하고 제가 단독으로 투출해도 귀하게 되니 병을 투출하고 무를 감추어서 칠사를 버리고 죄를 취하여 좋은 것이 보존되고 나쁜 것이 버리기 때문이다. 왕태복의 병이 그렇다. 임생 5월, 개생 4월 모두 정제격이죠. 왜 제가 단퇴도 귀한가? 하나의 측면은 조화 유관하다. 이때는 지금 제가 모두 화죠, 화. 염렬한 여름에 있는데 제가 투출해 오면 일간 수를 보면 바로 더위를 부드럽게 한다. 일간이 조를 겸하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능력자라고 우리가 봅니다. 일간이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는 환경이 조성되기 쉽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한편 원령 사후에는 암관인 토가 숨겨져 있다. 쟤는 본래 원령에서 나오고 관도 원령 중에 있어서 재관이 원래 한 방에 있으면 쟤는 당연히 암관을 생한다. 동궁하면 동궁. 제격이 암관을 생하고 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얻어 아름다운 것이다. 임상서는 병인, 개사, 개미, 임술. 수화기제죠. 수화기제. 이 제는 다시 사중모라는 암관을 생하여 귀명이라고 한다. 수화기제는 양이 양해야 하고 음이 와서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양이 체이고 음이 용이다. 구조론. 개수일주 좌에서 무근하고 월치가 비견이고 월신은 그래서 원신이죠. 원신. 공동으로 년간의 정제를 제한다. 정제병은 인장생에 좌하여 정제가 크게 있다. 관을 보면 저와 미중 기토가 더우니 무토가 관인데 기토가 같은 토로서 덥죠. 사술로서 제해야 된다. 미토를 억제하려면 생이나 보를 방해해야 되는 거죠. 그 붙어 있는 것으로 사화와 술로서 미를 견제해야 되는 거죠. 월지 사화는 그런데 인에게 형을 당하고 미에게
모를 당해서 역부족하다. 그래서 천상 시지 술에게 이제 그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술이 미를 형하니까 견제가 잘 돼가는 거죠. 관이 있는데 다만 술형 미는 관에 대해서 일정한 파괴가 있다. 그러니까 술토도 손상되는 거죠. 관위가 마음 같지 않고 크지 못하다. 상서가 뭐 크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식을 보는 방법은 관과 같다. 밑에 지금 이것은 왕태복 임생사월이죠. 임생사월은 편제격인데 병이 단투하면 귀하다. 왜인가? 자평전 해석은 비록 월령 중에 무토살이 장되는데 명주는 살을 버리고 재를 취한다. 기사를 취재한다고 한다. 아울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은 남겨두고 싫은 것은 버리는 것이라 한다. 약간 뭐 장난스러운 표시. 암관, 암제 이런 것들 생각해보자. 임상설을 주보법으로 보면 인술, 화국, 술미형, 인사형 이렇게 돼 있는데 병화가 또 투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격신, 병화가 호위하는 용신, 간목으로부터요. 그 다음에 기토를 제거하려면 먼저 정화를 견제하고 그 다음에 을목을 같이 쓰는 거죠. 개수가 청용신입니다. 관귀를 보려면 무토가 관성이죠. 그래서 무토, 그 다음에 이게 희용신이니까 바로 태극점이죠. 그 다음에 을목이 제거하는 기토를 제거하니까 을목. 그 다음에 병이 갑을 화설하는 도우니까 병화. 재를 볼 때는 병화가 태극점입니다. 병화. 그리고 정화 혼잡을 제거하는 개수. 임수가 병화를 극하기 때문에 무토. 그 다음에 총명한 걸 보려면 간목이 기신이죠. 간목. 그러면 병화와 무토. 그래서 총명함이나 이걸 지금 드러나면 관과 관의 크기나 재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근데 총명함이 약간 지금 좀 처지는 그런 낮은 듯한 모습이 있지만 실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태복, 병진 개사, 임술 이민 이것도 편제격이죠. 천간은 일편수이고 연간 병화 재성이 투하고 일간이 직접 조를 얻는다. 그리고 원령의 뿌리를 박으니 기세가 있고 귀하다.
구조론을 보면 재를 논하는 경우 연간 편제는 군비에게 재를 당하고 일주가 가장 유력하다. 일주가 많이 득제하고 타인은 적게 득제하니 편제가 크다. 관을 논하는 경우에 명주 좌하 술 중에 무토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관을 본다. 인이 그것을 돕고 진사는 동궁하여 마모한다. 사중에 경금, 진중에 을목이 토를 깎아 먹는다 이거죠. 관이 있고 할 일을 얻는데 다만 직무관을 얻는데 고생이 많으며 다행인 것은 지지가 수운으로 가지 않는 것, 비거분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때는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제이다. 설하고 평균을 한번 보시고 왕태복은 무토가 격신이고 그 다음에 병화가 용신, 청용신이 개수입니다. 임상서는 병화가 격신이고 임상서도 잘못됐네. 무토가 격신이죠. 똑같이 이것도 무병계입니다. 무병계. 잘못된 거죠. 무병계. 월령이 재인데 겁재나 양인이 너무 많은 경우에 재를 버리고 출사를 취하니 예컨대 어떤 상소의 명 같은 경우 제격에서 만약 겁인이 태중하게 보이면 푼돈인 것이고 좋다고 보지 못하며 어쩌고저쩌고 한다. 겁인이 태중하면 칠사를 부릴 수밖에 없다. 무기를 나누어서 쥐고 집안에 나누어 먹을 놈들을 모조리 잡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기재취살해야 한다. 어떤 상서의 명이 병진, 병신, 병호, 임진이죠. 천간에 임수가 살성, 비견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월령으로 제격인데 살성이 투관에 있죠. 살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격국을 볼 때 월령으로 보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 살이 투관에 있으면 살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중에 비견이 있고 임수는 인성의 인, 양인에 처한다. 한 점의 재성인데 오로지 살성에 의지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재살이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마침 천간에 임수살이 투하니 기재취살로 귀하다. 재월에 출생하는데 기재취살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이 팔자는 편절에 출생하고 일간이 왕하니
병화 비견로 탈재함이 흉하다. 임수 7살로서 병화를 극화하고 재성이 득구하고 재성을 지키니까 성격이고 발기한다. 이 팔자는 기재취살이 아니라 원령용신은 재성인데 비견이 파격하니 7살로서 비견을 제거하여 제격을 성격하게 한다. 재성 7살을 많이 얻고 비견은 다소간에 얻는다. 팔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살성이 있고 비견이 있고 재성이 있죠. 이 3자의 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령 격이죠. 본래는 제격의 살성은 파격이죠. 그런데 비견이 재성을 극탈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성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식상으로 해소하면 구응이 되는데 그것이 없죠. 없음. 그러면 그때는 살성을 이것도 부득이하게 사용해서 비겁을 제하는데 이때 조건은 내 몸에 강약을 반드시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 몸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들을 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비견이 있어서 내 몸에는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체용과 격용이 나누어지는 비견이 좋은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데 격용에서는 좋지 않은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주보를 보면 격신은 신진 수국이 있습니다. 격신은 임수, 그 다음에 용신은 경금, 그 다음에 청용신은 개수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토와 정화를 취합니다. 귀는 임수가 태극점이고 보호하는 경금, 그 다음에 청용신 기토. 부는 무토가 기신이죠. 그래서 경금과 임수. 지금 이것은 신진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년월과 동일하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시지 진토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급수를 계산할 때는 진토 2개, 그 다음에 월지 신금. 임수는 천간에 1급, 월에 4급. 그런데 수국을 이루니까 2번이죠. 두 번. 그러니까 2급. 빼면 2급. 너는 고지인데 분수. 그래서 합이 있으니까 합을 한 번 빼주면 5분. 시도 5분. 그래서 합계 1급. 그러니까 임수는 총 4급. 경금은 3급. 그 다음에 기토는 2급. 병화가 임수한테 제거되죠. 경금이 임수를 보호하지만 병화 경금 극하는 걸 또 임수가 제거해 주니까 2급. 총 얻을 수 있는 급수가 11급 정도 되는데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11급 이 정도 됩니다. 부는 9급 정도 되는 거죠. 최대 9급.
근데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무슨 임수가 병화를 서로 좋아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극해서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어떤 고유의 희귀상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극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병화의 2급을 온전히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9급에서 11급이고 가장 좋았을 때가 10급 상허니까 11급까지 갈 수 있는데 못 갔다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제격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